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1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기축월 신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의 특성이 어찌 되어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간은 신금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 강철 같은 것이고 신금은 보석 같은 개념입니다. 반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경금은 특성상 화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은 신금을 보석 반지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대체적으로 상관인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 깨끗하게 세진해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토가 많아서 신금일간이 뭐 오금이 된다거나 또는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간단히 얘기하면 해자축 북방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해자축 북방은 수가 왕한 계절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어떻다? 해월과 자월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축월 같은 경우에는 진술축미월과 같이 이때는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자축월은 동절이라고 알고 있죠. 동절이기 때문에 엄동설은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어느 일간이든 간에 월령이 해월, 자월 또는 축월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함이 필요하다. 이건 어느 일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종격이 되지 않는 한, 겨울에 종격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윤화격이 되는 거죠. 윤화격은 별격이기 때문에 뭐 화가 필요 없겠지만 일반 내격인 경우에 해자축월에 화가 없으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결코 되기가 어렵다. 물론 운에서 화운이 왔을 때는 그 운만큼은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는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 반드시 화를 가지고 있을 때 암장된 화라도 한 점 있는 것과 아예 전무하게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일간과 월령을 봤을 때는 격을 봐야 된다. 반드시 일단 월령하고 일간만 놓고 봤을 때는 음금이 음토를 봤기 때문에 편인격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월령 축토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식신격인데 동절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단지 몸한 한기만 가중시킨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히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엄동설안에 더욱더 한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화가 있어줄 필요가 있겠고 같은 신금이 천간에 투출된다고 해서 비경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투출도 큰 의미가 없겠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기인 기토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적인 편인격인데 물론 이제 신금 자체가 토, 축토에 뭘 할 수 있죠?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통근 가능하고요. 그다음 기토가 생금 가능하죠. 습토니까 단 동절에 화가 없게 되면은 토가 얼죠. 동토가 되죠. 동토가 되면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 반드시 화를 얻어서 신금을 아니, 화를 얻어서 금을 따뜻하게 하고 토를 녹여야지만 생금이 가능한데 신금 입장에서는 토가 신금을 생해 주는 것은 약할 땐 좋겠지만 역시나 오금이 되는 금이 더럽혀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지에서는 축토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또 축토로죠. 토 이거 거의 뭐 물론 식신인데 상관과처럼 저 편인처럼 편인이네요. 그죠? 편인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생을 받아서 좋다가 아니라 신금 입장에서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이 심각하게 오금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토다 매금이 된다.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이 왕한토를 좀 제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사화를 얻었습니다. 자, 사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되겠고요. 물론 화가 토를 생해주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은 동절,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토를 생하더라도 얘는 조후하는 역할을 해서 나쁘게 볼 수는 없겠고요. 토가 좀 많은 것이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 연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있는데 이 을목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토를 제하는 힘은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을목은 쓴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공력도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생시에서 뭐 인목 같은 거를 본다든가 하면 을목이 이 왕 기토 정도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많죠. 이렇게 자수가 있으면 일단은 동절의 한기는 일단 발생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자축합, 이거는 자축합 방합이라고 보긴 토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합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수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수기를 하나 얻은 점은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다? 무토가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가 된다? 토다 매금 또는 토다 금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무토가 투출되는 것은 결단코 남녀 불문하고 좋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다시 기축토, 이거 토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종격도 되지 않겠죠. 을목이 있으니까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기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인성으로 너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편고하기 때문에 좋게 볼 수는 없겠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을 얻었고요. 인중병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을목이 인에 뿌리를 둬서 이 정도 토는 제거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좀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 또 한 가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뭐 사중병화 있고 인중병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완전 괜찮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목화무던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 숙명적으로 어느 생시와 상관없이 이제 이 정해되고 사회충이 돼서 화가 꺼지는 이때 뭐 인중병화라도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큰 차이가 있겠다. 신묘시 될 바에는 차라리 경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인중병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로서 신금을 이렇게 도세죽 하지만은 토가 이렇게 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미대운이었을 충미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술대운이 오게 되면은 진술충이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럴 때는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신금도 오금이 되고 임수도 파극 또는 임수가 탁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하더라도 물 자체가 맑고 깨끗하지는 못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뭐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남자의 경우에는 요 구간까지는 이건 조후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 여명의 경우에는 목화인데 이제 뭐 조후는 큰 문제 될 바는 아니다. 그리고 뭐 일간이 안 그래도 이제 축 사이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여명의 경우에도 한번 선택은 해볼 순 있겠다. 오늘 중에서는 여명은 경인시, 신묘시 선택하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진시는 한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계수 투출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계사시 한기가 발생하죠. 사화가 있다 하더라도 한기에 발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썩 좋아 보이진 않겠고, 뭐 갑오시 같은 경우 오화를 얻었고요. 갑목이 있어서 토를 좀 제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갑목, 을목이 둘 다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사시는 남자 같은 경우는 한번 선택해 볼 만은 해요. 근데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썩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을미시는 이건 충미충이 되니까 이거는 좋게 볼 수 없겠고, 그다음에
뭐 병신시 같은 경우 요거는 좀 남녀 불문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신금에 인성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인성의 생을 받는 신금보다는 그래도 내가 왕한 신금 등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임수, 뭐 이런 임진의 임수 같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돼서 조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등을 놓고 봤을 때는 남녀 불문하고 저는 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유시는 정화가 투출하는 것은 제가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무술시가 있죠. 무술시가 되게 되면은 무자시와 마찬가지로 이건 토다 매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남녀 불문하고 병신시 선택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남자는 뭐 이렇게 경인시라든가 그다음에 남녀 그 임진시도 선택해 볼 수 있는데 임진시는 이제 토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임수나 신금이 좀 탁해지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